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신건강보건센터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다희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개소 이후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센터 운영, 중증 질환자 관리, 자살 예방 사업 및 위기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김제 신세계병원이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말 종료됩니다. 현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2026년부터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재위탁 요청건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6항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줄의 제18조에 근거하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2025년 기준 14억 여원이며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재위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간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복귀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가까이 대. 예, 마이크 가까이. 지금 저희가 김제 신세계병원에다 위탁하는 그 재위탁을 했는데 우리 군산에는 정신건강 이런 거가 다루는 데가 없나요? 예, 군산시에는 지금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제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병원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냅니다.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꼭 김제 신세계병원으로 입원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공고를 일단 해야 되니까요. 그러겠죠. 근데 여기다 재위탁 그걸 써 있길래 했고 지금 혹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가봤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네, 의원님들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습니다. 몇 분이나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6명에서 9명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율로 해서 이제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민간 유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위탁 사무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 대응 사업 이게 있거든요. 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여기 우리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대략 여기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면 그 이제 중증 질환 그 이제 좀 자살을 갖다가 좀 시도했거나 그리고 자살로 인한 뭐 우울증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생활에 무력감 있는 이런 회원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자기 개인 정보에 동의하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재활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서 사회하고 원활하게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개정병원에 정신병원 있나요? 예, 개정 정신 신경 의원이 있죠. 거기하고 우리 센터하고의 관계는요? 그것은 이제 센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외래 환자가 진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그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거긴 병원이니까요. 아니 여기에서 거기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는 이제 그 병원 담당이고요. 거기는 이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더 이상 더 이제 좀 이제 만약에 중증이 자살 시도를 그렇게 이제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환자 관리라고 해서 저는 치료하고 네, 치료할 수 그건 있도록 아니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진료하고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가 있나요? 예, 의사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정신건강 전문의십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의. 네네 그분이 이제 비상근이지만 이제 주에 한 번씩 근무를 해서 그걸 이제 총괄하고 또 중요한 뭐 이제 환자 뭐 병원으로 가셔야 될 분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직원들이랑 회의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명은 다 간호사인가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이렇게 또 그 심리 상담사 뭐 이런 식으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꼭 민간 위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27명이라는 그렇게 정신건강 전문 그런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지금도 잘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더욱더 전문성이 훨씬 하고 또 이제 병원하고 연계나 이런 것들도 훨씬 예, 잘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야 총 27명은 어차피 인력이 있는 거고 네네. 운영의 주체 어쩌면 우리 군산시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말씀하신 대로 더 효과적인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단계를 거치고 여러분들은 그 신세계병원인가 위탁기관에 여기에다가 위탁했으니 우리는 별로가 아니지만 한 단계를 더 거치겠죠. 근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시민들한테 저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이제 민간 이런 거는 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사안이라 저희 전문적인 게 위탁 사무를 보면 네네. 건강 정신 증진 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고 아동 청소년 대상 정신 건강 서비스 뭐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살 예방 심리 치유 할 그런 수 있는 것들을 건데 보건소에서 이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그런 기관을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개정병원은 이거 민간 위탁에 정신병원은 민간 위탁 이 사업에 참여합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왜요? 거기에는 이제 한 분이나 두 분이 그냥 외래 환자만 진료하고 있고 입원실이나 이렇게 규모적인 면에서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저기가 되지 않아서. 아니 이 사업을 감당 못해요? 아니 네. 거기가 더 전문적이잖아요.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정신 질환자 관리에도 그러니까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입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센터는 입원실이 있어요? 아니요 입원을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네네. 운영을 누가 잘할 것이냐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예. 입원실을 있는 정신 이제 그 병원이 그 저기 조건에 네. 그거는 뭐 법적인 조건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지침에? 네. 저희가 그러면 지침을 한번 줘보시고 네네. 예.
입원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누가 중요한 잘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 예, 그럼 여기에 따른 그 민간위탁 선정 지침을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저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저보다 소장님이 더 전문가시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이 정말 식견이 다를 정도로 그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추진 근거부터가 틀렸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어요, 계장님? 그게 약칭입니다. 그러게요. 네, 약칭으로 법을 우리한테 써주실 때는 정확히 이 법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라고 해주셔야지. 그럼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으로만 되어 있는 거랑은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사업은요, 사실 치료 병상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위탁을 하게 되는지 위탁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셔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원실이 없다고 안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은 입원실이 없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 그대로 위급시 병원을 민간 위탁 병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협약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입원실 없이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 내 정신건강 관리와 복지 지원을 전담하는 행정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해주셨잖아. 그런데 다만 여기 사례 관리하고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입원실이 필요한 경우에 협약기관이나 위탁기관 또는 지역에 연계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그럴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기관이 필요하고 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게 우리 사업에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병원을 재지정하려고 한다라는 걸 공고를 띄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지금까지 이런 시간 낭비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걸 좀 개념을 철저히 해주시지 않은 거. 그다음에 지금 인원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업 안내서에 최소 인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준에 맞춰서 다. 그럼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아까 거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에 의해서 네. 최소 인원으로 가장 보통은 10명 이내인데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는 인원을 추가하는 거고 거기에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명까지도 구성이 돼요. 그 분야별로 최소 인원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 개념과 이 개념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 개념은 정리를 안 해주시니까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설명을 해주실 때 설명하고자 하는 sek터를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이 보조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닌데 이 설명 자료 이거 민간 위탁하는데 요거 갖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잖아요. 다음에는 이번 민간 위탁 동의안과 별개로 이런 보조에 대해서 보조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네,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더 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세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 하나 물어보게요. 김재신세계병 원장님이 여기 센터장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 센터장은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가 따로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병원 원장님은 별도로 계시고요. 병원장님 따로 계시고 여기는 여기 이제 센터장님은 또 여기 별도로 전문
네. 전문의가 네, 그죠. 정신건강 전문 의사 선생님. 이 선생님은 어디 군산분이세요? 아니 군산분은 아니시고요. 거기 병원에 일방적으로 다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주 1회 여기서 비상근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뭐 회의도 총괄하시고 또 위급한 환자 같은 거 상담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직은 아니고 네. 별개로 네, 이게 네, 병원장님 또 여기 센터장님은 센터. 별개 의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겸직하면서 이렇게 월급까지 나가는가 그런 싶어가지고 것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렇지는 않죠.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우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민간 위탁하는 기관 또 있나요? 중독관리지원센터도 통합관리지원센터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독통합지원센터도 이제 관리지원센터도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위탁하고 계세요? 네. 이제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민간 위탁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민간 위탁했으니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해지겠죠. 우리 직접적인 우리 부서에서 관계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갈등의 요인들이 이러한 그 민간 위탁 기관에서 발생이 되고 우리 행정은 또 뒷짐을 지고 있고 문제가 막 불거지면 소재 책임이 있고. 자,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우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더 좋잖아요. 이제 제 생각이 짧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기금 6억 받을 수 있죠. 기금은. 그 시비도 7억 2,400만 원 우리가 시비가 세우는 거고. 근데 또, 저기 의원님 죄송한데 그게 이제 민간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도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의사 선생님만 하더라도 몇 억 되고 이 여기에 그거 하나 때문에 오실 의사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문 일의 정신에 대한 전문 인력들은 정말 그 근데 이 센터장님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인가요? 금방 그게 아니라 거기 소장님하고 말씀에 예. 병원에서 근무를 병원. 하셔요. 병원에서 그리고 근무. 저희는 주 1회 와서 비상근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급여는 거의 받으시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월에 이제 170만 원 정도밖에 받지 않으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 직원 의사가 비싸서 의사의 월급이 급여가 그런 비싸서 안 올 부분도 거다. 저희가 또 이제 그러죠. 이제 좀 그런 이런 뭐 데에서는 어느 정도예요? 한 막연하게 그냥 비쌉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한 3, 4억 그 정도 이제 뭐 응급이나 이런 뭐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많이 없고 또 이런데 이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전문적인 병원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야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지역사회 소멸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키워서 장학금도 주고 서울로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리고 조건은 10년 동안은 군산에서 병원을 좀 개업해라. 소장님 말씀대로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정신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다 서울에 가 있지. 돈 벌려고. 그럼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다 서울로 또 이사 가겠죠.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 자제도 또 서울로 대학 가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좋은 정신과 의사분들 우리가 자리 깔아줄 테니까 여기 와서 좀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일 한번 해봅시다라는 사람 한번 찾아보게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어렵습니까? 어려운 적이고 예. 일단 이 정부에서 또 이제 그런 부분들 양성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차후에 점점 이제 그런 그것도 거랑 우리 보건소에서 발맞춰서 해야 하도록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아과 의사 줄겠죠. 산부인과 의사 줄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정부 예. 저기에 받쳐서 저희들도 그런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입원실이 갖춰진 병원이어야만이 저희가 위탁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실 때 타 시도는 입원실이 없는
병원에도 위탁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니,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입원실이 있는 곳이 있어야 저희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증 질환자 갑자기 이제 그런 자살 시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바로 원활하게 회의해서 바로 그쪽으로 조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해서 입원실이 있는 곳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는 했는데 그거 없이도 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아니 얘기죠.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도내하더라도 원광대학교 그리고 이제 마음사랑병원, 저기 김제미래병원 그리고 또 남원 성일병원 이런 데가 다 입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야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래야 가족이나 이런 것도 안심하고 그분들을 거기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아까 동료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게 소장님,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뭐냐? 그게 병원이 입원실이 없는 게 아니라 위탁이 아닌 협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입원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위탁 또는 협약, 꼭 위탁이 아니라 협약 병원도 가능하다. 타 지자체에서는 협약 병원과 그렇게 업무도 하고 있다. 그 근데 이제- 이야기죠. 아. 그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근데 이제 협약병원 같은 이제 도내에서는 거의 위탁병원으로 하고 협약병원 같은 데는 많이 있는 이제 경기도나 이런 이제 조금 그런 서울 같은데 그런 곳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없는 이 지방에서는 거의 위탁으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세계병원하고 지금 이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연장해서.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6년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거기 있습니다. 말고는 지금 우리는 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것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 미래병원이라든가 아니 김제 미래병원이라든가 원광대학병원이라든가 또 이제 신세계병원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서도 들어오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계속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단독으로 지금 그 김제 신세관 병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만 네, 들어왔었어요. 네, 다른 네, 데는 네.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군산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방식은 과장님이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도시재생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성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2구역은 신시가지 개발과 인구 이동 등으로 지역 쇠퇴가 지속적으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심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침체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동 2구역의 역사와 문화 등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동 2구역 내에 남아있는 의류, 한복, 귀금속, 가구 등 지역 자산을 활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권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내 공실 사업지를 매입하여 웨딩 관광을 테마로 한 웨딩 플랫폼, 자만추 MG클럽, 방문자센터, 가구 쇼룸,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특화형 공모사업으로 4년간 국비 150억,
도비 25억을 포함 총 사업비 250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앙동 2구역의 중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응모하였으나 매가를 활용한 지역 특화 브랜드 사업성 부족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주민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을 분석 조정하여 9월 3일 공모 신청 예정으로 공모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시고 바로 말씀하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본 가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의원의 이기평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저희 지역 특화 재생 행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계획의 개요,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4가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상지는 중앙동 1구역과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사업을 진행했던 월명동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역할은 중앙동 1구역과 월명동을 연결을 해서 군산시 전체가 하나의 경제권 형성되고 관광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2번 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됐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사업 계획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중앙동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에 대한 장애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행위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명동하고 그다음에 중앙동 1구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가지 지역을 연결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특성이 되겠습니다. 근대 역사 관광 자원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입지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원들이 저희 대상지로 유입됐었을 때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 근대 역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는 방문객들이 작년 기준입니다. 지금 좀씩 줄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당초 38만 명 정도였는데 28만 명까지 좀 20.5% 정도 줄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선호도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 친구들이 오는 관광지들이 많이 좀 있었다. 특히 초원사진관 같은 경우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저희 대상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 부분 중에서 이제 그 상권 특성입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주요 업종 폐업률이 67.5%입니다. 대부분 다 비어 있는 상가로 되어 있다는 부분하고
업종들이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경쟁력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관광의 중요한 요소들이 좀 없기 때문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업률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상권이 계속 몰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에 대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박도 많은 부분이고 대부분 단기 체류용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머무르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얘기를 해보니 관광객들이 좀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양한 업종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업종들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다음에 여기가 예전부터 근대 역사 자원이 좀 있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전부터 여기에 혼수에 대한 부분들로 그런 향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거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침 선장님을 비롯해서 명장들이 계시니 그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잠재 요소를 좀 찾아보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계층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여기에 개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문제점인 것 같지만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 계속 1인 가구로 살 게 아니라 결혼을 계속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혼 대비 이혼율이 72%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72%가 이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 출산율을 비롯한 다른 부분이 좀 많이 문제점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보입니다. 예, 현황 조각 분석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가구거리, 죽성동 가구거리가 있고요. 중앙로 일반 상가들이 좀 있고, 그다음 대산지 쇠퇴한 시장들, 그다음에 영동 패션 시장이라고 해서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공실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근대 역사 그래도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특화 재생을 해보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월명동도 근대 역사 자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또 이 테마로 가져가면 중복 테마이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했던 건 뭐냐면 여기 패션이나 이런 의상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살려보려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나머지 업종들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으로서 저희가 그러면 생활권 시장이라고 저희가 많이를 합니다. 군산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좀 특화 시장, 예를 들면 뭐 한약방이라든지 이런 걸 테마시켜서 독특하게 갈 수 있는 테마형 시장으로 바꾸고 싶은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업종들이 많지가 않아서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대 역사 문화도 들어오고 패션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상점들이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서 이것들은 젊은 친구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 동네가 웨딩과 관련된 시장이 되면 여기 있는 상품들이 다 소비될 수 있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전체 사업을 엮을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명동 하나, 중앙동 하나만 가지고는 잘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도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근대 역사 박물관 왔다가 이성당 찍고 돌아가시거나 중앙동 그냥 거쳐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역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구 중간에 젊은 층들 유입해서 전체가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략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MZ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좀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날 기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드리는 거. 두 번째, 체류를 하고 생활을 좀 해서 군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여기도 좀 같이 좀 체류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드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면 이제 결혼도 한번 프리웨딩입니다. 진짜 웨딩은 아니고요. 한번 프리웨딩 관광상품처럼 해보고 잘 되면 이제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거, 이게 저희가 큰 장기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드린 사업 내용들에 대한 부분 설명을 이제 좀 연결해서 가겠다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제일 추구하는 부분은 자만추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뜻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데이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를 영입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만추 MG 클럽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 지금 현재 공시로 되어 있는 대규모 상가가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을 중앙동 오래된 상가를 리모델링을 해서 MG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이거를 좀 고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계절을 테마로 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계절을 테마로 한 이렇게 관광 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트로
저러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MZ들이 요즘 잘 모르는 게 공중전화라든지 삐삐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호기심을 갖는 부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MZ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MBTI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MBTI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MBTI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만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영동상가 패션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소코아백화점을 비롯해서 옛날에 백화점이 있었던 자리였고 근대적 자원이 있긴 한데 현재는 다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근대의 어떤 스토리를 좀 살려보자. 근대 역사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MBTI 테마형 보행 공간을 좀 조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MZ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째쟁이 축제라고, 째쟁이 되게라 그래서 군산시로 멋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멋쟁이들이 돼서 여기 니트로 의상이나 이런 소품들을 좀 입고 활보하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 페스티벌도 좀 해서 이 거리가 살아나게 하는 이런 계획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딩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웨딩 마차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광 상품입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자만추 거리를 이런 웨딩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는 이런 체험 상품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외부에서 잘 인지도가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 잘 아실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현재 있는 주차장에 IT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만추 시니어 클럽입니다. 어르신들도 현재 시니어 클럽들 여기에 저희가 현재 그 사업주관에 있는데 그 방문객들 너무 많고 시니어들이 좀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공간이 협소하다는 얘기들과 함께 현재 이 동네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니어 클럽이기 때문에 이 시니어 클럽들을 같이 이런 만남이라는 주제로 같이 쉴 수 있고 같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드홈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박도 잘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거쳐서 가시는데 여기에서 군산의 어떤 관광지들을 돌아다니고 중앙동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기숙사 형태의 어떤 숙박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MZ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들이 이제 요리하기, 그다음에 사진 찍기 이런 걸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현대 영동 우체국 패션거리 안에 우체국 자리가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 투어 조성 사업에 있어서 방문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행객들이 와서 이 동네 관광객들이 어떤 장소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리고 담소를 나누면서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해서 여기 군산에서 생활을 해보니 좋다 그러면 이제 한번 웨딩, 프리웨딩입니다.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웨딩이 필요한 뭐 사진도 찍어보고 웨딩도 좀 입어보는 이런 체험형 어떤 웨딩 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결혼 준비. 그래서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 미리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진짜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해보는. 그래서 웨딩 플래너도 좀 양성을 잘 되면 하고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에서 웨딩을 좀 잘 할 수 있는 여건들 좀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거리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가구거리 행복한 거리를 만들자는 주민이 주신 의견이신데요. 가행시 거리라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구거리에 이렇게 입구를 상징하는 상징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되어 있는 인면이나 가로 경관이 너무 열악하니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케아처럼 리빙룸, 예를 들면 오피스룸처럼 주제별로 이렇게 가구들이 전시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거를 좀 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어떤 가구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점 기능을 하는 것들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주차장으로 많이 하려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좀 방문객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개 얽혀 있다 보니까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다 합쳐서 저희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할 분담, 사업별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제안 드린 다음에 약간 변경 사항이 좀 있어서 보완한 부분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 의문 사항 주시면 보완이 어떻게 되는지 약간 또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님, 예, 네, 대답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공모 사업이 잘 돼서 공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이 지금 현재 이 제안대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안대로 공모를 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 변동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는 몇 %까지 변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기획을 해서 중앙에서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따왔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한번 사업비 기준으로 10%와 30% 기준이 있습니다. 10%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경미한 거라고 그래서 네. 도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30% 이상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토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조정 이대로 그냥 넘겼을 경우에는 10% 내외에서 그 조정을 해야지 그 이상은 조정이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니요,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 보완 설명해드릴게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 협의로서 가능하고요. 예. 중기한 변경, 큰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일 때는 국토부의 재승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예산에 대한 예산은 변경이- 그대로 놓고요. 아니 이게 예. 예산은 그대로 놓고 예, 예.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그렇죠. 변동 사업을 사항을- 예를 들어서 아까 들어있던 그런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중대한 변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협의해서 다시 또 올리면은 그 변경이 되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이게 오늘 이게 하루 갖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 많은 저희가 사업을? 일단 그 공모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공모를 예. 신청을 해버리면 예. 여기서 이제 변동사항 공모를 신청했으니 예. 여기 변동사항은 10% 내외로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이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공모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예, 공모는 가고 예, 공모가 그렇죠. 됐을 때 그렇지. 공모가 안 되면 이제 뭐 문제가 이제 뭐 안 되면 그런 이제 되는 걸로 가정했을 때 됐을 때는 이제 그 의원님들 어떤 지금 경미한 사항은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제 지금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그렇죠. 의원님들 다양한 예. 생각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그런 생각이 못 하셨던 부분들은 네. 추후에 저희한테 주시면은 요거 이제 큰 변경 사항으로 갔을 때 이제 네.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 변경 사항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국토부고 다시 재협의하면 가능하거든요. 국토부하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봤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도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바뀐 게 뭐예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쪽에 이제 그 어떤 양조장이라든가 전에 그런 컨셉으로 해서 과거를 끄집어내는 컨셉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그 메가로는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청주 비슷한 그런 걸로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바뀐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런 체제가 아니고 이제 그 웨딩 전체로 바뀌어버린 거, 젊은이들 위주로 바뀌어버린 거죠. 시스템 자체가. 아니 그리고 전에 그 우리 도시재생 했을 때는 시설 개선이라든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그 공모 사업은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보다는 오히려 이제 먹을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가미해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제 진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뭐 공모를 신청하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최종적 목표가 재생이냐 정비냐 라는 개념을 보면 이게 최종적 목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지역을 재생 사업을 끝내고 국비 뭐 지방자치단체 뭐 지방비 투여해 가지고 일부 뭐 센터 만들고 뭘 거점을 해 가지고 매입해서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그 기존에 도시 재생 사업 했던 구역을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그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잘된 점, 잘못된 점들을 찾기 위해서 그걸 좀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 지역에 대해서 원래 상권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의 기능을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구 문제, 뭐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다시 부여해 주든지
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네, 네. 궁극적으로 이 지역이 재생이 되지 않겠어요? 재생이라는 건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거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참 모르겠다니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재생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것을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온다든가 또 어떤 큰 갑자기 그 재생을 해서 그 동네가 번화가 된다든가 이런 개념보다는요 일단 좀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쇠퇴가 좀 더디게 갈 수 있는 쇠퇴를 막는 게 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재생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저희가 지금 영동 상가라든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 상가도 저희가 사실은 그 같이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상가 주인들의 어떤 그 협조라든가 다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운다리보다는 그 외의 바운다리를 지금 잡은 거예요. 네, 보니까 일부 주요 건물도 이제 매입을 하는구만요. 그렇죠. 예. 매입을 해요. 예. 그 가운데 구경찰서 앞에 있는 그 코너에 있는 예. 건물 그 밑에 근데 메인 건물로 쓰려고 그러는 네, 거죠. 메인 건물로 예, 쓰고 예, 예. 좀 의견을 첨부하자면 거기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재생되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좀 물론 컨셉은 알겠는데 이 컨셉과 별개로 사실은 새로운 이미지를 좀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거기를 완전히 그 예전에는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었잖아요. 그 Y자 구간이 거기를 이게 좀 제가 과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 지역에 하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희가 뭐 저희 그 군산시가 뭐 뉴욕 같은 대도시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 그 건물을 메인 건물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타임스퀘어처럼 예? 그 지역을 완전히 그 건물은 오래됐어요 거기도.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굉장히 그 LED를 전체를 도배함에 따라서의 그 도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저는 가봤어요. 저도 저희 의회에서 가봤는데 별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변한 과감한 뭔가 시도가 있지 않는 한 거기는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오래된 건물에다가 전면을 도시의 경관 조명 대비해서 그 가운데 섹터를 환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들도 그 근대역 관련된 지역이니까 찾아와서 거기를 좀 머무를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영동 상가는 물론이고 전북은행 저쪽으로도 그렇고 자연히 가구통도 그렇고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 의원님 생각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오사카도 가면은 오사카의 그 전광판 하나가 메인이 됐지 않습니까? 달리는 모습 그 메인이 됐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건물을 거기를 뭔가를 손대서 뭘 해도 안 돼요. 뭔가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 아 바뀌었구나. 여기가 뭔가가 바뀌었구나라는 시각적 효과가 없으면 뭐를 손대도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그 PT에도 보여드렸던 건물의 모형처럼 거기는 그 LED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변화를 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좀 세웠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가 충분한 도시에서의 쇠퇴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향과 인구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쇠퇴된 지역을 살리는 방법하고는 틀리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 소비 인구가 충분한 데 있어 저기서도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거기서 집중돼 있으니까 좀 양분해서 한다는 것과 충분한 인구가 없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상권이 활성화돼 있고 이전하고 이동되고 한 지역을 거기는 인구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럴 때면 뭔 새로운 기능을 분명히 부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 저는 이런 사업이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저희 간담회니까 저희 물론 그쪽에 뭐 주구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쇠퇴되는 지역은 쇠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고 그래야 민간 투자가 이루어진다. 자꾸 여기서 찔벅찔벅 뭘 손을 대싸면 오히려 민간 투자가 민간인이 투자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요 더 쇠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공기관에서 뭘 손대싸면 이게 인공호흡기만 달아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을 못 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할 사람은 빨리 포기하고 팔아야 돼요. 재산권에 대한 유지만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영동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를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계획이 영동 상가도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는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렵고 또 안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리모델링을 해서 부담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어떤 그 입구의 안내 거리로만 활용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좀 뒤에 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가겠습니다. 네. 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러면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데 영동 상가 주인들은 여기 이게 협조를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영동 상가가 지금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경찰서 앞쪽에 있는 골목길에 있는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가를 저희들이 원래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했었어요. 거기도 식당도 복원시키려고 검토를 해서 저는 이제 식당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식당 못 해요, 거기. 이제 하수가 정비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도요. 네. 그 건축법상 지금 이게 바꾸려고 네. 하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용도 변경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용도 변경이 하려면 네. 땅이 안 돼가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안 돼서 위생과의 허락을 받고 내가 하라고 그때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걸 반대를 엄청 했거든요. 아무리 하수관광 사업을 해도 거기는 할 수가 없다. 위생과하고 협의를 봐야 한다 했는데 끝내 해가지고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상대. 근데 이제 거기에서 협조를 안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다가는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셔. 쇠퇴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는 한번 어떻게 보면 실패본 장소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 거기가 한다라면 예. 거기서 양키시장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저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거기는 패션 거리 옛날에 그 정인데 거기는 허가 사항을 못 하고 그냥 그 허가를 내는 데는 못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화랑이나 뭐 도자기나 뭐 이런 인사동 거리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설명 중에서 뭐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체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그쪽에서 좀 고려 좀 해줘가면서 개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근대 역사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대 역사라는 것은 그 진짜 말 그대로 네거티브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영동 이쪽 거리로 생각했을 때는 80년대의 거리거든요. 거기가 80년대 양키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80년대에 맞는 북구풍도 고려를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것은 계속 진화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저쪽은 근대 역사 이쪽은 80년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아까 삐삐도 얘기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얘가 우리가 막 할 때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게 한번 활용을 같이 양키시장까지 들어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뭐 더 이상 뭐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것만 거기까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사 분께 여쭙겠습니다. 저기 PT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쪽이 쇠퇴했기 때문에 웨딩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이쪽 지역을 꼭 뭐 이렇게 도시 재생해야 돼요? 빈민촌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가장 번화가 했던 곳 중에 한 곳이었던 곳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세대가 변하면서 그 쇠퇴가 되고 또 거기에 영동골목이라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제 그 방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그 웨딩 거리를 젊은이들이 몰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연적으로 도시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영동거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좀 시에서는 뭔가 해주려고 하고 그 도심을 재생을 좀 하고 옛날의 영광을 부활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분들은 뭐 그럴 의도가 없잖아요. 전혀. 비싸게 사가면 사가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옆에다가 개발을 해놓으면 나는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내 상가가 더 발전되겠다. 그리고 또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고 상권이 분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상권이 집중되어 있다가 이렇게 분산되니까. 근데 또 하나의 상권을 만들면 기존에 있는 지금 심지어 이슈가 되는 게 롯데몰에서 주차장을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가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몰 조천동 주변이 상가가 더 집중되다 보니 나온동, 수성동, 밀영동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특히나 뭐 의류 관계자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조차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이 250억이란 돈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근사하게 나왔지만 이 돈 가지고 뭐 하려면 뭐 한 대여섯 군데 건물 정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끝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타임스퀘어 광장이 그려질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돈을 한 1,000억 정도를 써야 이게 군산에 한번 가보자 이게 되지 250억 갖고는 용 여사님 어떠세요? 안 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림은 잘 나왔지만 그래서 저는 제 예전에 국장님하고도 사석에서 한번 얘기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양키시장부터 해가지고 영동 그 의류 상가까지 쭉 해서 쇼핑몰. 그럼 우리는 누굴 타겟을 생각하냐? 관광객도 있지만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대대적인 쇼핑몰, 쇼핑센터, 쇼핑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건물주들이 협조를 해야겠죠. 안 하겠지. 이게 뭔가 좀 이득이 되고 그래야 이거를 끌어내야지 이 상태에서 2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상권을 하나 늘림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반발이 좀 클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영동 상가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전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뭐 패션거리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도시재생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2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도시재생은 그 상가를 가지고 간다면 상가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생할 수 있도록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어떤 예산을 투입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250억은 아까 큰 틀에서 그렇게 투입하는 사업들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도시재생이 좋은 게 저희 12부담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12부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강점이 있어요. 네, 이어서 서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럼 이 사업이 정주권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산업적인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이번 것은. 그렇죠. 예. 정주권 그렇죠? 개념보다는 이것은 그렇죠. 이제 산업 활성화 자원으로 보시는 게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산업화하면은 현재 트렌드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지금 여기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널려져 있어. 네. 특히 웨딩 같은 경우는 군산이 웨딩하고 뭔 연결이 있어서 웨딩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웨딩거리를 이미 오래전에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한때 반짝했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시는 전주시는 웨딩 박람회도 하고 어쨌든 전주 자체가 인구가 뭐 65만 되니까 안 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그걸 나눠가지고 한다는데 이 들어간 것들을 주제를 보면은 맞지가 않아. 저는 100% 실패한다 봅니다. 웨딩거리. 웨딩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전주가 이미 실패를 했다니까. 전주가 초창기에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초창기 가봤어요. 제 동생이 사진을 하기 때문에 가봤는데 한때는 반짝했다니까. 그쪽 거리가 다 웨딩. 그래서 거긴 그 거리 자체도 웨딩거리라고 아예 그 지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니까. 저는 선대과 집중이 중요하다. 우리 시가 영동에다 그동안 예산 쏟아 부은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국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의원돼 가지고서 영동거리에다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17억 쏟아 부었잖아. 물깃거리 만들어서 거기다 막 그 뭐 만들고 그거 싹 메꿔버렸잖아요. 지금 17억이 그걸로 해서 더업이 돼야 되는데 했던 거 주민들 반발 때문에 싹 메꿔버려. 돈 들여서 했던 거 다시 돈 들여서 싹 메꿔버려. 그리고 좀 장사하면 된다니까 임대 들어간 영업하신 분들은 가게세가 올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뭐라 그랬어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게 좋게 해주면 뭐냐? 결국은 거기서 장사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그 사람들 재산 가치만 올리는 거다. 근데 이 사업도 보니까 그게 딱 일환이에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 사업은 건물 매입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국토국장까지 막 차라리 국토국장 거기 막 뼈쪽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역이 우리가 네, 보통 권역을 하면은 어느 이렇게 바운다리를 정할 때 좀 모양을 갖춰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가오리처럼 홍어, 요즘에 군산에 홍어가 많이 나니까 홍어 모양을 그리는 것 같아 느낌이. 예? 저는 어디 건물을 목적으로 두고 어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 진짜 중앙동 2구역이에요. 2구역을 활성화를 하려면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정주권이 아니라 있어요. 상업이라 있어요. 그러면 그 상업을 우리가 전에 영동 의류거리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7억 들였지, 간판도 바꿔졌지, 몇십억 들여서 했어요. 안 됐어. 지금 가보면은 거기에 차 없는 거리 있잖아요. 지금 차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더만. 거기 차들 또 다 내놨어. 우리가 정책을 들여서 몇십억을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리고 보안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영을 해서 몇십억을 들였는데 보안이 아니라 갈아엎고 새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갈아엎고 새로 오는 사업이에요. 그동안 몇십억 들어왔던 것들 다 갈아엎고 새로 온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크게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그동안에 수십억 들어갔던 데만 혜택을 계속 봐. 혜택을.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아까 우리 김경수님도 지금 이미 나온 1, 2, 3동도 원도심 돼버렸다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헌데만 우리 시 자체 사업 이런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막 헌데만 계속 그리고 그 공간적인 뭐로 봤을 때는 주로 원도심 쪽에가 물론 원도심 쪽이 다 재생해야 되니까 하겠지만은 원도심 쪽에만 쪼개기로 해서 계속 거기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국비가 50% 돼서 많은 예산을 가져서 해서 침체된 뭐 상권도 활성화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너무나 방만하게 가짓수를 많이 이렇게 해서 벌려서 간다고 하면은 저는 공모 되기도 어렵겠지만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패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한번 우리 용역사도 계시니까 진짜 주민들하고 소통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정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어디예요 거기 그 말랭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지금 갈등돼가지고 우리 지금 그 사막동입니다. 반납한 것이 지금 뭐 8억이 얼마 되잖아요. 10몇 억쯤 될 거예요 앞으로 가면은. 새들마을 사업. 네, 새들마을 사업. 갖고 오기도 힘드는데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돼서 반납한다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은 거기 있는 그 말랭이 올라가면은 어르신들 한 집만 사는 건데 거기를 갖다가 그 도시가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시가스 쓰도 않을 걸 왜 하냐. 왜? 100% 다 해주면 그분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도로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끌어가는 건 본인이 끌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어가. 어르신들이 누가 오냐고.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 안 되는 사업들.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30분에 버스 타요. 그래서 그 국장님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버릴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구 거리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 있는 가구도 많으니까 더 확장도 해주고 또 환경을 조성해 줘서 그래서 지금 가구 거리가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우리 전주, 익산, 김제, 군산만 보더라도 가구 거리가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제가 크게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를 김제만큼 안 되더라도 거기 못지않게 서천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돼서 하게끔 하고 군산 사람들이 김제까지 가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 좀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좀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방만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과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소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선정이 되면은 거기 새 하시는 분들 진짜 몇 년 동안 동기를 시켜줘야 된다니까. 그래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30분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5분 남았네. 왜 30분까지 합니까? 저쪽에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현장부 하면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2시 넘어서 가면 되잖아. 아니요, 빨리 하셔. 저는 도시 재생 사업은 우리가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예.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 후의 역할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후의 역할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 주체로 협력을 해서 가야만이 이 사업의 본질에
본질의 구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또 선정되기도 편하고 그러잖아요. 원인은 왜 주민 참여형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사업 기간만 열심히 하지 사업 기간 후에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리 감독 자체도 안 돼요. 그리고 센터라고 혹시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후 관리가 잘 됩니까?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아니 그 부분에 그럴 것 대해서는 같으면 센터를 저는 왜 굳이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끌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끌어서 가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장님한테 그 뭐 이런저런 얘기 듣기보다는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구성도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후 관리 그리고 부분에 아니 대해서 과장님 대답하시지만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 후임자 오시더라도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신청하시겠죠. 후임자 오시더라도 좀 변화된 그런 도시 재생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지만 기대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돈만 투여됐지. 아까 말한 대로 상가들 주위에 있는 상가들 가격만 높여줬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센터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돌아다녀 보면 전혀 운영 관리가 안 돼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좀 예산의 낭비, 시간의 낭비, 효과성의 낭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예. 자, 일단 주민협의체 구성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주민협의체 협의체는 한 개고요. 한 개만 했어요. 한 개 안에 이제 가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있는 현재 운영하시는 상가, 평화상가랑 다 들어와 계십니다. 현재 그러니까 5개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예. 구성이 탄탄해야 사업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저희 월명동은 지금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표본을 삼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웨딩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우리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군산에 전라북도 침 선장이 그 권역 내에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은 가지고 있는 2,800점 정도의 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하나에 5천만 원짜리 정도의 의상도 있어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그 사람 옷을 대여가고 있는데도 우리 시마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역 안에 뭔가 팩트가 있는 센터 같은 것이 지어지면 그런 곳에 그분의 물건을 다 끄집어다 내면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웨딩하면 사진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조흥은행 전면을 보면 뭐 외국에 온 것처럼 막 기둥도 멋있잖아요. 근데 그 권역까지도 한번 포함을 시키면 웨딩 사진을 촬영하는 곳이 그곳이면은 웨딩에 걸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뭐. 끝났잖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공모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산시의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행복이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에 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